3월에 네. 새로 분양받은 하남시에 있는 포엘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요. 네. 입주한 이유가 일단은 실거주 2년을 해야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네. 일단 그 부분을 채워놓고 네. 그다음에 이걸 파는 게 좋을지 갈아타는 게 좋을지를 또 고민하고 있어요. 네,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세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분양받은 감이동에 위치해 있는 포엘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몇 평대 지금 분양받으신 걸까요? 지금 36평입니다. 36평 분양받으셨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 전반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으세요. 전화 잘 주셨고요. 바로 해결사와 인사 나눠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제 막 반갑습니다. 입주하셨네요? 네, 이제 막 한 달, 2달쯤 됐네요. 딱. 네, 일단 축하드리고요. 네. 분양받으셨다니까 아마도 차액은 상당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, 이미. 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2년가량은 거주를 꼼짝없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. 그러면 단순히 그냥 2년 안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집 이외에 또 다른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게 집을 가지고 계시던 거를 매도를 해요.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거 2, 3억, 3, 4억을 보태셔가지고 또 뭐를 사냐면 또 집을 사요.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좋은 집, 더 비싼 집으로 이동을 해봤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딱 멈추게 되면 이 집 파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. 어느 지역에서 멈추듯인 간에. 왜냐하면 이 집을 팔고 나서 다시 일로 가려면 이 내가 들었던 비용이 상당 부분 세금이라던가 거래 비용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상태에서 집 하나 끌고서 내 모든 거를 다 대비를 하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. 듣고 계신가요? 네. 그래서 저는 근데 일단 말씀 한번 해주세요. 네,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재테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을 갖고 제가 들어왔던 예를 들어 뭐 예. 분양 대금이 뭐 옵션 포함해서 뭐 한 5억 8천 세금 포함해서 대략 6억이라고 치면 호가가 뭐 많게는 뭐 12억 뭐 14억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. 그거는 2년이 지나 봐야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. 예. 그때쯤에서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집을 깔고 살다 보니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아이들 셋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. 그래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뭔가 한번 차이를 좀 하면서 좀 갈아타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서울 내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은 일부 조정은 될 수도 있죠. 또 그러다가도 몇 년 있으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. 흘러갈 텐데 이 아파트가 가지는 입지,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체 아파트를 쭉 이렇게 가격별로 늘어놓았을 때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지위는 계속 유지를 할 아파트다. 이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앞으로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이 일대에서 일어날 거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하남 일대는 빈 땅들이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신도시 대책이 발표가 날 때마다 그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. 네. 여기 가밀지구도 마찬가지고요. 또 최근 들어서는 교산지구, 또 저 위에는 미사지구, 또 앞으로 또 이제 신도시에 대한 예정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간북지구 같은 데들. 그런 데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발로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냐면 공공 분양을 합니다. 그리고 공공 임대를 돌리고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공공 분양가 자체가 임대를 워낙에 많이 빼려다 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분양가를 좀 높이는 경향은 좀 있어요. 저도 이제 교산 사업지 일대를 갔다 보면 예상하는 분양가를 뭐 7억에서 8억 사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쪽 지역들은. 네. 그런데 요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보다는 한참 저렴하잖아요.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. 네.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양과 입주가 이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는 당분간은 크게 힘을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예전에 이제 강남 일대에서 뭐 세곡지구, 내곡지구를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공공 분양을 좀 저렴하게 많은 물량을 분양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로 수요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 수요만 늘어나요. 왜냐하면 분양을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을 갖추려고.
네. 그래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쪽 일대가 분양이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는 약간 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시장 분위기가 그것을 뭐 훨씬 상회할 정도로 좋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최근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과거 작년에 했던 것처럼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발 떨어져서 좀 지켜보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분위기는 이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주주택으로서 이 한 주택 유지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만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현금을 꽤나 많이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충족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. 저는 이 정도로만 보는 거죠. 네, 근데 이제 네. 뭐 아시겠지만 외벌이 월급쟁이 아빠가 이제 그렇죠. 대한민국에서 애 셋 키우다 보니까 네. 월급으로는 이게 현금을 이게 모으기가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네네. 이 집을 차익을 실현해서 차라리 좀 전세로 또 살다가 또 새로 그 신규 분양에 뭐 또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을 또 어떨지가 좀 고민 중이라서.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저도 100번 동의를 해요. 사실 지금 시청자님은 굉장한 애국자세요, 우리나라에.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쥐고 있는 이 집을 포기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상황이라면 집을 매도하고 나서 일정 기간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내가 진짜로 저렴한 시점에서 물건을 더 좋은 걸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 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. 근데 이제 투자로서 좀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자산 증식하지 않으면 내 미래와 노후는 없다라고 이제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은 적당한 매도 시점은 됐다라고 저는 보는 주의예요.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입주했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켜보시자고요. 2년 정도 시간은. 그래서 거주는 일단 하시면서 그 2년 기간 동안에는 현금 확보를 그래도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